자, 2학기 확률과 통계 공통학습지 1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총 6장의 학습지 영상 보면서 필기 잘해서 수행평가 점수도 얻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학습지에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필요하신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 있고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 앉을 때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여 앉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조건이 어떤 남학생과도 이웃하여 앉지 않는 여학생이 존재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의 주변에 남학생이 앉지 않는 그런 경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여자 학생, 이쪽에도 여자 학생이 앉아야 해요. 근데 여자 학생이 총 3명이라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은 그냥 단순하게 여자 3명이 그냥 뭉쳐있는, 이웃해 앉는 그런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을 이렇게 한 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남학생, 남학생이라고 보면 총 5명을 원순열로 배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5명이니까 5 빼기 1 해가지고 4팩토리얼이 총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여학생 한 팀 3명이 또 이렇게 이 안에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당연히 3팩토리얼이겠죠. 그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6이니까 계산하면 144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과 이에 내접하는 원, 그리고 3개의 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이 그려진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7개의 영역에 빨간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빨간색은 원의 내부에 속하는 영역 중에 한 영역에만 칠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빨간색은 요 원 안에 있는 영역에만 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쪽에 빨간색이 칠해지는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칠해지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빨간색을 색칠했다 라고 하면 일단 일단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했으니까 칠해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개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일단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7개 색 중에서 빨간색은 칠했기 때문에 6가지의 색이 남았고, 일단 6가지의 색 중에 3가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따라서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칠하는 것은 원순열이기 때문에 3 빼기 1 팩토리얼을 해가지고 2 팩토리얼이 될 거고, 한쪽에 색칠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이쪽과 이쪽은 원순열이 되지 않죠.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3개의 자리에 3가지의 색깔을 배열하니까 3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빨간색을 이쪽에 칠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쪽에 칠했을 때를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칠해놨으면 돌리면 이쪽에 칠한 게 되니까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쪽에다 딱 칠했다라고 그냥 고정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에다 이렇게 빨간색을 색칠하는 순간 그냥 단순하게 여기 6가지 영역에 6가지의 색칠할 그냥 경우의 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을 때는 단순하게 6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6시 3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답은 내보겠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고, 2팩토리얼은 2고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냥 3 곱하기 2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아까 저쪽은 6팩토리얼이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뭐 요걸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을 하면 요거 30, 120, 240인가요? 240 더하기 6부터 곱해보면 선생님이 좀 바보처럼 계산했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요거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5, 120이고 그럼 여기 이제 2 남고 여긴 3 곱하기 2니까 6 남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120 곱하기 8이니까 960가지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두 집합 x는 1, 2, 3이고 y는 1부터 5까지네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 f 중에서 1을 반드시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반드시 1을 갖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당연히 1을 갖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게 훨씬 낫겠죠. 선생님 옆에 미리 함수를 좀 그려놨는데 뭐 보면은 뭐 이제 모든 함수는 뭡니까? 1이 갈 수 있는 게 총 5개죠. 이렇게 따라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 마찬가지로 2도 5개 3도 5개니까 5의 세제곱이 전체의 함수의 개수가 되겠고 그럼 1을 갖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1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다음 그런 1이 갈 수 있는 건 2부터 5까지니까 4개가 되고 2도 마찬가지고 3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 그래서 5의 세제곱에서 그냥 4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125 빼기 64인가요? 빼면 61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4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4개가 있다. 이 8개의 사탕과 초콜릿을 같은 종류의 3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사탕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일단 상자는 다 똑같다고 하니까 상자를 그려볼까요? 네모 박스로 그려볼게요. 크기가 좀 달라서 다른데 그냥 다 똑같은 거로 하겠습니다. 사탕은 다 종류가 다르대요. 그래서 사탕과 초콜릿이 있는데 사탕은 선생님이 대문자 ABCD라고 하고 초콜릿은 소문자 ABCD라고 이렇게 해보면 일단 사탕을 갖다가 이 상자에 먼저 때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탕을 넣는다고 했을 때 빈 상자가 없어야 되니까 반드시 3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사탕 중에 일단 2개를 선택해서 하나의 상자에 넣도록 합시다. 그럼 4C2가 될 거고 그러면 사탕이 2개가 남는데 그 남은 2개의 사탕은 그냥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넣어야 되니까 굳이 쓴다면 이제 경우의 수가 1개짜리인 여기 경우의 수 하나 여기에 경우의 수 하나인데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사탕 4개를 똑같은 상자 3개에 담는 경우의 수는 4C2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2개를 선택해서 여기에 A와 B를 넣었고 나머지 2개 중에 여기에다가 C 여기다 D를 넣었다고 하면 내가 사탕을 넣는 순간 이제 사탕을 넣은 상자는 서로 다른 상자가 되어 버리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초콜릿을 갖다가 넣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A라는 초콜릿이 3개의 상자를 선택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 3개 즉 경우의 수는 3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3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B라는 초콜릿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죠. 3개가 되겠고 C도 3개 D도 3개가 돼서 사탕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총 3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4C2에 3의 4제곱을 곱하면 끝나네요.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 되고 3의 4제곱은 81이죠.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면 6 곱하기 81이네요. 6 곱하기 81 하면 6, 48 48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숫자 111, 234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숫자 2가 적혀있는 카드는 숫자 3이 적혀있는 카드의 왼쪽에 놓이도록 나열한다.
요거 이제 1학기 때도 학습지에서 몇 번 봤는데 2가 적혀 있는 카드는 숫자 3이 적혀 있는 카드의 왼쪽에 놓여야 한다라는 것은 2와 3의 숫자가 2와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2와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2와 3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이 2를 그냥 3이라고 보고 배열한 다음에 두 개의 3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걸 2로 슬쩍 바꿔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가 적혀 있는 카드의 왼쪽에 숫자 1이 적혀 있는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이도록 한다라는 거죠. 2의 왼쪽에 1이 한 장 이상 놓여야 되니까 2의 왼쪽에 1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죠. 지금 1의 카드가 3개니까. 그럼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계산하는 것보단 차라리 1이 왼쪽에 아예 없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사건을 생각을 하자라는 요 정도 힌트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1, 1, 2, 3, 4지만 2와 3은 순서가 정해있기 때문에 2를 갖다가 슬쩍 3으로 바꿔서 배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총 6장이 있으니까 6팩토리얼을 갖다가 겹치는 게 3, 2, 1이니까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배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1이 왼쪽에 하나도 없는 경우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 자, 생각을 해보면 2가 가장 왼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5장이죠? 5장의 카드가 이쪽으로 오면 될 거예요. 그죠? 3은 2의 왼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3은 무조건 2의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의 왼쪽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을 오면 안 되니까 지금 1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4가 오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4개의 숫자를 여기에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외에 1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그래서 요 2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위에 구해놓은 경우의 수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제외하면 5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요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고 똑같은 거는 1,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4와 2는 이미 배열되어 있으니까 3, 1, 1, 1이니까 이때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끝났죠? 모든 경우의 수는 요 녀석이었어요. 요 녀석 써보면 3팩토리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2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네요. 가 되겠고 빼기 3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죠. 더하기 3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은 4죠.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면 32 곱하니까 60이 되겠고 빼기 5, 4, 20에 4 더하니까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x는 1, 2, 4, 8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5 더하기 f8이 7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얘가 1 나와서 4부터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7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8 나오고 여기가 8 나오고 여기가 8 나오고 여기가 8 나오면 8, 4, 32니까 32까지 이 4개의 함수값을 더하는 게 32까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7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당연히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는 그런 6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보다 작은 걸 따져봐야 되니까 가장 작게 4가 나올 수가 있고 5가 나올 수가 있고 6이 나올 수가 있다. 3개밖에 안 되네. 요 3개만 잘 따져보면 되겠죠. 자, 4가 나오려면요 1, 1,
1, 1이어야 돼. 그러니까 F1도 1, F2도 1, F4도 1, F8도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5가 나오려면은요. 1, 1, 1, 2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2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뭐 그거 정도 되잖아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6이 나오려면 1이 2개, 2가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밖에 없죠. 3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요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4팩토리얼을 요건 좀 계산해 봐야겠네.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경우의 수니까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네. 따라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와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죠. 총 1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고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뭡니까? 4개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4개에서 4개로 가는 함수니까 총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이죠. 따라서 4의 4제곱 빼기 11 요걸 계산하면 끝이네요. 4의 4제곱이 256이죠. 빼기 11이니까 따라서 245가지의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지점에서 출발해 P지점과 Q지점은 지나지 않고 B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에 이동하는 경우의 수. P와 Q를 지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P를 지나는 경우와 Q를 지나는 경우를 빼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여기 A로 보고 너무 많이 봤죠 이거? B 라고 이렇게 보면 총 9개니까 9팩토리얼이고 요거를 3팩토리얼과 6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총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빼기 P지점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P지점을 통과해서 가면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네요. 뭐 생각할 게 없네요. 한 가지 경우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Q지점, 요 지점 통과하는 경우의 수.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P지점과 Q지점을 지나갈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P지점과 Q지점이 겹칠 리가 없죠. 최단거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Q지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만 따져주면 되겠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지점에서 다시 B지점까지 가는 것은 5팩토리얼을 곱하기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과 1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건데 4팩토리얼로만 나누는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B까지 가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쪽은 3, 2, 1분의 9, 8,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 그냥 괄호 풀어버릴까요? 나 여기 왜 더하기인데 빼기로 해놨지? 빼기 그 다음에 2, 1, 4, 3 곱하기 5네 5.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6이네요. 그냥 6이라고 쓸게요. 이거 6. 자,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니까 4, 3, 12 곱하기 7이니까 84인가요? 84 빼기 31인가요? 따라서 5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지점에서 출발하여 B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를 지날 때와 이 포인트를 지날 때, 이 포인트를 지날 때 서로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요 3가지 포인트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계산하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어떻게 이 포인트를 찝냐 이거죠. 이 포인트를 찝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 때는 단순 더하기 방법 요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방법으로 풀어봤으니까 밑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 더하기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11 쓰는 거죠. 11 111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는 거죠. 1과 1을 더해서 2 그죠? 여기는 그럼 3이죠. 여기 1과 2를 더해서 3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여기는 3과 1을 더해서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동그라미 안 치고 갑니다. 여기는 3이고 그럼 여기는 5고 여기는 1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0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5고 여기는 15고 여기는 35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35입니다. 1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흡사 이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35개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한 개가 있으면 35 곱하기 1을 하니까 여기도 35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잡아줘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다 더하면 됩니다. 여기 30이고 40, 여기는 50, 60 이렇게 가고 35 더하기 30이니까 65죠. 65, 65 더하기 40은 105, 155, 그 다음에 21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205, 그 다음에 여기는 155 더하기 205니까 360이 되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215랑 360만 더하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뭡니까? 57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종류의 탁구공 4개와 같은 종류의 골프공 5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탁구공을 넣지 않는 상자가 없도록 9개의 공을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네요. 탁구공이 4개가 있고 골프공이 5개 있는데 탁구공을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나봐요. 그러면 상자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A, 하나를 B, 하나를 C 라고 이렇게 놔보고요. 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공이 보면 주황색이 많으니까 자 탁구공이 4개가 있는데 일단 상자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여기다 넣고 하나 여기다 넣고 하나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탁구공이 1개가 남죠. 그 1개의 탁구공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총 탁구공을 넣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탁구공 다 넣었습니다. 자, 근데 나머지 이제 골프공이 총 5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골프공은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2개, 여기다가 1개, 여기다 2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또 2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에 5개 다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건 5개 그리고 요거를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러면 총 7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죠. 골프공 5개가 똑같고 여기는 요 벽 2개가 똑같은 거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만 해보면 되겠다. 3 곱하기 5팩토리얼 7로 나눠버리면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이죠. 그러면 3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1인가요? 3 곱하기 21은 63이죠. 총 6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받은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은 학생이 있고요. 연필을 받지 않은 학생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또 4명이 있으니까 칸을 좀 나눠보면 자 뭐 학생 4명이 희욱이 있고 다음에 성훈이 있고 용주 있고 유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절대 나이순이 아니라는 거. 자 연필을 받지 않는 학생은 없어야 되니까 10자루가 있잖아요. 한 자루씩 다 줍시다. 이렇게 요거 연필입니다. 숫자 1 아닙니다. 자 한 자루씩 다 주면은 6자루가 남았죠. 나머지 6자루는 여기에
이렇게 뭐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이렇게 2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뭐 이렇게 1개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연필이 6자루가 있고 벽이 3개가 있으니까 요 6개의 연필과 3개의 벽을 배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총 9팩이고요. 요걸 6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총 경우의 수야. 연필을 받지 않은 학생이 없는 총 경우의 수예요. 자, 근데 받은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은 학생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뭐 2개씩 같을 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빼줘야죠, 당연히. 다 다를 때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 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필이 총 6자루가 남았는데 그 6자루를 다 다르게 가지려면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한 사람이 2개를 갖고 한 사람이 1개를 갖고 한 사람이 1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3개 3묶음짜리, 2묶음짜리, 1묶음짜리, 빵묶음짜리 연필이 있다고 하고 이 연필 묶음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게 전부 다 다른 개수의 연필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4팩토리얼이죠. 이때의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4개의 종류의 묶음이 있고 그거를 4개의 자리에 배열하고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죠. 따라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뭡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에서 4팩을 빼면 되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하고 그러면 4, 3, 12 7이니까 84인가요? 그 다음에 빼기 24 총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